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 있는 국립 바르셀로나 대학교. 한 중국인 유학생이 단상에서 손까지 휘저으며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현재 한국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숙자 마을을 만들고 모여 사는 집단 가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국가라며 한국으로는 그 어떠한 유학이나 이민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인 유학생의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 중인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 중인 저는 최근 다양한 나라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경험하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도시공학이나 미학을 공부하며 여러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생활 방식을 보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소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휴식, 심지어는 숙박 시스템과 그 지역 명물을 전파하는 선순환 인프라마저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모습은 도시공학을 전공 중인 저에게 엄청난 영감 그 자체였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졸업작품 논문 중심 주제로 한국을 선정해 의미 있는 도시공학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고, 평소 한국을 잘 알고 있던 저희 교수님과 친구들에게도 의견을 구해 한국만의 선진국 도시공학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는 한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하여 매우 이상한 사건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교수님께서 아시아 지역 나라들, 특히 한국의 선진국 인프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도시공학에 대한 극찬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탓인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이 한국이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도시 인프라 시설을 보여주는 신개념 인프라라며 한국이 인접 나라들인 중국과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했고, 많은 강의생들이 교수님의 발언에 동의하며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목을 가다듬기 위해 강의를 멈춘 순간 한 중국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강당으로 뛰쳐나가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다소 상기되고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평균 임금이 떨어지는 한국인들이 집단을 구성해 노숙자 마을을 만들어 지내는 배드타운 시설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속이기 전략으로 지금은 외부인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는 폭로 발언을 내뱉었죠. 저는 너무 놀라 교수님을 쳐다봤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자리에 앉으시더니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녹화할 테니 중국인 학생에게 자유 발언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중국인 학생은 더욱 신이 나서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비하 발언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게 중국인들의 진짜 지식 수준이냐는 웅성거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고속도로 휴게소조차 필요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교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오늘의 강의는 아시아 주요 지역 나라들의 도시공학 장점을 나열하고 롤모델 국가를 정하는 강의인데 그게 한국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숙식과 휴식, 그리고 식사까지 가능한 복합 멀티플렉스 시설이라고 지식을 주입받았겠죠. 하지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시설인데 지금 한국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민들의 비율 중 약 5%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을 한번 가보면 이 놀라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만약 교수님께서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극찬했더라면 제가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목하며 그들의 도시 시스템을 극찬하다니 당신은 정말 이 대학교의 교수님이 맞나요? 또한 한국의 추악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휴게소 그 자체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근 지역 노숙자들을 한 장소로 끌어모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모습을 비추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마치 감옥과 같은 용도의 장소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제 고속도로를 오래 타야만 이용이 가능하니 더욱 접근하기 힘들고, 한국 정부는 바로 이 점을 노려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버리고 가난한 진실을 알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의 노숙자들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정 장소에 몰아넣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휴게소에서 새벽까지 있어보면 노숙자들이 단체로 몰려나와 뒤늦게서야 야행성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서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숙자 도시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어떤가요? 이런 한국의 가난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건 한국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는 중국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카피하고 따라하는 한국을 참교육하기 위해 이러한 한국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왔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알량한 선동에 세뇌되고 말았죠. 심지어 외국의 몇몇 TV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휴게소를 방문해 그들의 먹거리와 휴식시설이 너무나 최첨단 시설이라며 노숙자 배드타운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한국의 휴게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와 완전히 동일한 이상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이곳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실을 알았으니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는 한국처럼 노숙자 도시가 아닌 중국의 고유 난방 방식인 온도를 채용해 24시간 언제나 따뜻한 바닥 휴식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까지 자유롭게 맛볼 수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최첨단 시설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바로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희 중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수도마저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숙식시설마저 제공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인프라 부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중국의 고속도로는 비싼 외제차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고속도로에서 차라는 이동수단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어떻게 경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희 중국인들이 이런 한국의 추악한 가난 현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속아주며 속국인 한국을 챙기기 위해 한국으로 1억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관광업 중심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그 누구도 모르지 않았나요? 저희 중국인들이 최근 한국 관련 강의들에서 공개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예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노숙자 배드타운으로 변해버린 한국의 진실을 제가 알려주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지금 당장 강의를 멈추시거나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선진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강의 구성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여학생은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손까지 휘저으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숨겨진 배드타운이라는 발표를 진행했고, 이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노숙자 비율은 전 세계 선진국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비율이라는 사실은 도시공학 수강생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이고, 이에 더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현재 중국, 일본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편리한 휴식 시스템을 약 10년 전부터 이미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촬영을 하는 교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선진국 중 최고는 중국이라며 강의 구성을 바꾸라는 억지를 부렸고, 그럴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어만 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중국인 여학생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더니 중국 여학생을 그대로 참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에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해봤냐는 질문과 함께 한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얼마인지 대답을 해보라고 했지만 그 중국 학생은 톨게이트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중국 여학생은 크게 당황한 듯 톨게이트 비용이 대체 뭐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교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일침 질문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이 알고 있는 노숙자 배드타운이라는 지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지식인가요? 지금 그 발언의 증거들을 입증한다면 제 강의 구성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여기서 곧바로 쫓겨날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음식을 파는지 화장실은 있는지 질문을 하셨고 중국 학생은 이 질문들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해 자신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짓 정보를 글로만 습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참교육 발언에 중국 여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이런 중국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방금 중국인 학생의 발언은 제가 직접 녹화를 해서 저희 학교 사이트에 이미 게시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방금 발언들은 한국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이곳 수많은 바르셀로나 대학 학생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당신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노숙자들의 배드타운이라는 주장은 들으면서도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발언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찾던 도중 매우 신기한 자료들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당신이 주장한 고속도로 휴게소 배드타운이 바로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학생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죠. 아마 학생은 단 한 번도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겪은 고속도로 휴게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쩌죠? 당신이 주장한 노숙자의 배드타운은 오히려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를 이미 발생시키고 있더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완전히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학생은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한국에 대해서 악의적인 선동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현실이 사실상 중국의 치욕을 드러내는 발언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강의 화면에 띄워놓은 영상들을 살펴보면 중국 현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숙자 타운을 만들어 생활 중인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단속하지 못해 그저 상황을 방치 중이기만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을 실제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외국인들에게 하나의 관광 명소로 지정되었을 만큼 매우 뛰어난 청결도와 음식 구성 그리고 휴식시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놀라운 사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무료 온수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난방은커녕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학생? 심지어 아까 중국 학생의 몇 가지 발언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입국 관광객들의 비율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거주민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부유한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인 관광객들은 1년마다 한국을 찾는 관광 경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으로 아예 국가이민을 신청하는 통계도 매우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이미 데이터적으로도 미국을 뛰어넘은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더더욱 발전되어 가니 전 세계인들이 선진국 한국으로의 이민을 더욱 강하게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을 찾는 이민 통계는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중국으로의 국가이민을 결정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우며 오히려 국가도피를 위한 국가처로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사회적 규칙 시스템이나 치안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법지대라는 증거이고 이는 곧 대표적 후진국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학생이 주장했던 임금 부분에서도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적 일자리가 없는 한국의 20대 임금 수준을 살펴보더라도 그들은 이미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단순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고 있지만 중국의 20대들은 10만 원도 되지 않는 통계를 보이고 있죠.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이 직접 대답을 해보세요. 혹시 학생도 중국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나 한국과 중국의 생활 수준 인프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아직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 발언이라니 교수로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현재 중국은 무슨 수를 써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 상태이며
그 증거로 당신이 지금 중국을 떠나 이곳 스페인에 있다는 것만으로 대부분 상황들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또한 현재 노숙자로 인한 문제는 중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중국인 노숙자의 폭증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수도인 베이징의 도시 인프라는 완전히 망가졌고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관광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려고 시도하면 그 외국인의 지갑이나 소지품을 훔쳐가기 위한 중국인 노숙자들이 교통수단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학생은 이러한 중국의 뼈아픈 현실은 알리지 않고 오직 한국을 깎아내리고만 있을까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중국인 학생들이 1년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처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처참한 중국의 진실에서 한국으로만 국가를 바꿔 한국이 지금 마치 쓰러질 것 같은 후진국의 나라라는 정보를 선동하고 있죠. 중국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반박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멈추고 반박을 해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제가 바르셀로나 대학교 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쓰레기 중국인 학생에게 제 강의를 전달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대단한 관광장소인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상 공개와 함께 중국 학생에게 일침 질문들을 가하셨고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은 이건 전부 거짓이라는 헛소리만을 내뱉으며 그저 몸을 떨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수많은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의 선동에 치가 떨리는지 또 다시 중국인 학생의 선동 발언이냐며 야유를 보냈고 이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수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중국 유학생이 갑작스럽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한국과 관련된 강의들만 신청했다는 사실은 현재 중국의 국가적인 한국 선동 작전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에게 논리적으로 더 할 말이 없으면 지금 당장 강의실을 나가라고 했고 만약 5분 내로 나가지 않는다면 학교 지원 경호원들을 호출하겠다며 강한 일가를 또 다시 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려던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초 공개 발언 자리에서 기괴한 발언을 내뱉은 중국인 학생이 아닌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최근 중국의 도로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야외 화장실 이용 사진들은 중국인이 아닌 전부 한국인들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다시 한번 내뱉고 나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몰상식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길거리나 도로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내리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의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국 학생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진들이 전부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인이 틀림없는 사진들이었던 것은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이미 20번이 넘게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 공원에서 바지를 벗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그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선동 주장에 불과했죠.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목소리까지 씩씩거리며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지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 시민 중국인들이 야외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이건 한국인들의 계략이라고 했고 이에 더해 바로 직전까지 일가를 가하던 교수님에게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냐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학생의 선을 넘는 발언에 강의실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참교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자꾸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나갈까요? 중국 학생들은 대체 그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름 중국에서 지식인이라는 젊은 학생들도 이러한 발언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일삼는 것을 보니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의 구군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중국 학생은 혹시 다양한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나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 약 1년 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 공원을 자신들의 생리현상 장소로 지정해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당 학생들을 하나하나 조사한 결과 한국인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중국인이었죠. 이건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시민의식 부문 점수에서 제일 높은 순위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예요. 이는 미국과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위생관념과 상식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반대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이하의 쓰레기 같은 위생관념, 그리고 저급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꽤 충격적입니다. 특히나 현재 유럽권의 몇몇 공항들에서는 공항을 마음대로 자신의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특수경까지 투입하며 공항 분위기를 지켜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당신은 또다시 모든 증거를 한국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한국 탓을 하고 있네요. 중국인 학생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학생들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외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국민들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그것은 중국인으로 위장한 한국인들이라며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지 못하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존재하는 한국은 거의 모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현재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고 이러한 부유함으로 한국인들의 삶의 퀄리티도 다른 나라와는 이미 비교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당신들처럼 야외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공중화장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길거리 여기저기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 내부에서도 고급 티슈와 물비누를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이고 외국인들의 시야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공중화장실 자체가 국가적 부유함의 표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보더라도 화장실의 물품들을 훔쳐가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어요. 이미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만으로도 한국이 왜 중국과는 궤를 달리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중국은 10년 내로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이고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한국인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온수를 사용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선진국의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 월급 10만 원을 받는 터널 같은 제조업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인생이니까 말이죠.